다섯 번째 주제. 오늘은 중세의 과학입니다. 중세의 과학. 자, 중세는 BAC 4, 5세기부터 시작해서 10한 4, 5세기까지 1000년 정도 그 시기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 1000년 동안 과학은 어떻게 발달했을까? 일단 유럽을 중심으로 봅니다. 유럽과 이슬람, 중동의 과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중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거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중세 전반기 동안 유럽인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암울하고 뭐 병도 많이 퍼지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병이 많이 퍼지니까 사람이 모자라고 농사 못 짓고 굶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나 이쪽은 다시 저거 문명 키우고 유럽은 동로마 제국으로 있다가 동로마 제국도 지리멸멸 망하면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뭐 이태리, 그리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형태의 국가들로 싹 독립합니다. 독립하지만 역시 교황이 이미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그 통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유럽은 교황이 왕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국가 위에 올라서 있는 형태지만 지역적으로는 국가들로 이제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은 기존에 멸망했고 서로마 제국 이태리를 중심하는 서로마 제국도 이제 국가의 서로마 제국은 망해서 개별적 국가로 독립을 하고 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대 조직, 거대 권력, 교황, 천주교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로마 제국하고 세계사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은 흉노족, 투르크족, 흉노, 투르크. 그 투르크족의 일부가 이제 터키 쪽입니다. 투르크족의 일종인 훈족이 이제 스탄 하는 국가 쪽에 있다가 이 동유럽 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가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게르만족의 대이동. 훈족이 게르만족을 두드려 패면서 약탈을 하고 세금을 걷고 하니까 게르만족이 못 살겠다고 돌아가면 이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 그리스 이쪽을 침공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 여파로 이제 동로마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족의 아틸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아틸라에 관한 영화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유럽 로마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게르만족도 야만족이고 훈족도 야만족이고 투르크족도 야만족이고 다 야만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약탈을 하고 쫓기고 하니까 서민들은 글도 못 배우고 문명률이 높고 침략과 약탈이 계속되니까 농사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마 제국도 동로마 제국은 그 전에 망했고 그다음에 서로마 제국도 뒤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 시대 때의 부기와 영화들이 식민지 착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았던 거대 왕국의 부가 각국으로 다 나눠지면서 이제 이런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깔아앉습니다. 재력이, 경제가 푹 깔아앉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뭐 잘 사는 나라는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못 먹으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돌면서 인구가 또 감소하고. 그래서 중세 전반기에 유럽은 거의 폭망하다시피 하고 먹고 사니즘의 급학해입니다. 뭐 바이킹족들이 프랑스나 독일, 뭐 북부 해안, 서부 해안,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를 침략하고 뭐 빼뚫고 약탈하고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이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느냐? 연금술이 발달합니다. 아, 하나 더. 그러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융성해서 서로마, 그게 로마 제국, 원래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가 해갖고 이제 저쪽 중동, 터키 중동까지도 쭉 넘어가갖고 세워진 제국이 서로마입니다. 서로마. 이때 중동의 과학 문명과 로마의 과학 문명이 합쳐져 가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 로마의 과학과 철학이 중동 쪽으로 이슬람 쪽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이슬람이 어디까지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쪽까지도 다 침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뭐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 이런 데 전부 다 아직도 이슬람 국가인 겁니다. 이슬람 문명이 그때 넘어 들어와가지고. 자, 그러다가 이제 망한 상황입니다. 집이 망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먹고 사니 즈음에 치주치다 보니까 과학과 철학의 발달이 유럽은 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대해 신경을 쓰느냐? 연금술에 신경을 씁니다. 연금술. 현자의 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진시황하고 비슷하지요. 뭐 고대 사람들은, 옛날 중세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꿈꿨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바람, 흙 그것들이 섞여서 물질이 되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성질 4가지, 차가움, 따뜻함, 습함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건조함 이런 것들이 그런 성질들을 바꿈으로 해서 물질을 바꿀 수도 모르겠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그 실험의 결과 금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연금술의 발달로 천문학과 지질학, 수학 중심으로 발달했던 과학들이 화학으로 넘어옵니다. 화학 반응, 화학에 대한 지식, 실험 기술, 그리고 실험 도구 등이 무지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세 때 일입니다. 중세 때. 자, 그럼 중세 전반기를 봅시다. 자연재해, 뭐 병 이런 거라고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교육이 끊겨갖고 로마 제국은 농업을 중시한다 했는데 그 외국과의 교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계층은 저거 식민지에서 생산된 거를 갖고 오니까 교육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게 영역별로 권역별로 교육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되니까 끊겨버리고 거기다가 훈족, 투르크족의 일족인 훈족이 게르만족을 두드려 패고 게르만족이 다시 못 살겠다 밀려들면서 프랑스, 이 로마, 그리스 이쪽 두드려 패면서 학살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다니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인구 감소되고 사회는 산속에 숨어서 특정 지역에 숨어서 우리만 살면 된다.
생존에 급급하게 되니까 문맹률이 높아지고 공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이런 전반기 유럽, 중세 전반기 유럽은 이런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암흑기를 끌고 간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로마가 이집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탈출해 갖고 나와갖고 자 예수가 나옵니다. 그지요? 예수가 나와갖고 있는 거를 이제 서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갖고 로마하고 독립투쟁을 벌입니다. 쉬운 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빌라도 총독 그 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쫙 퍼지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로마에서 이 거대해진 기독교 세력 그리고 거대해진 지역을 통치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통치 이념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민족의 종교인 유대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천주교로 바꿔서 유럽 전역에 퍼뜨립니다. 유럽 전역에. 그래서 정치 철학, 법학, 통치 개념으로서 받아들인 기독교가 300년, 400년 동안 쫙 오면서 중세 초반 유럽을 싹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과학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이 다 만들었는데 신성인데 자연을 관찰한다, 거기서부터 규칙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과학을 이제 BC 3세기, AC 3세기, 4세기 오면서 중세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중세 4세기, 5세기 넘어오면서 중세 기독교, 천주교, 로마 교황청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도 있던 거 전시하고 파괴해버리고 이런 것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황입니다. 교황. 이 아담의 자손 중에 지구의 반대쪽에 사는 종족이 없으므로 지구 반대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자, 어떤 게 떠오릅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둥글다가 아니라 평평설. 끝에 가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독교 사상하고 통치사하고 맞물려서 만들어진 잘못된 과학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데모크리토스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물질마다 원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변해서 뭐 이게 변해서 저게 되고 뭐 연금술 이런 것들도 기독교 내에서는 짜달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통치 철학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지 몰라도 그들의 자연 철학은 천시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과학으로서는 중세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거의 발달을 안 해요. 이런 뭐 다행스러운 거는 연금술이 발달하면서 화학의 발전이 기구의 발전이 이런 것들이 쭉 쌓이긴 쌓이는데 그게 주류가 아니고 아류였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쪽은 어떻게 됐느냐. 로마 제국이 중세가 오기 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융성해가지고 기존 로마를 중심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통치가 힘드니까 반뚝 잘라갖고 터키 쪽에서 동쪽으로는 동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은 이제 훈족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망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로마하고 왔다 갔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초창기 지식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자, 근데 이슬람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여 갖고 그리스 로마 과학을 흡수하고 보존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일단 천문학하고 지리학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알아야 되고 시간을 결정해야 되고 하니까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라마단,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에 한 달 동안 일출과 일몰 사이에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해 떨어져야 먹습니다. 이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달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리적인 것들 그런 이유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과학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연금술도 이슬람에서 발전합니다. 근데 이제 금을 만들지 못하고 거기서 찾아낸 지식들을 이용해서 동전, 화폐의 주조, 그 다음에 합금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합금. 그럼 이 동전뿐만 아니라 무기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발달합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그리스 로마 시대도 발달했지만 그다음에 재산 분배를 위해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이슬람 과학자들은 뭐 과학적 탐구심이 아니라 실용을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과학을 흡수해 갖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세 후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현자의 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이 있지요. 그게 현자의 돌, 이걸 모티브로 해서 따온 겁니다. 재밌지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과학적 생각들을 현대에서 그걸 모티브로 각색해가지고 많이 이용합니다. 자, 중세 들어와갖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세 들어와갖고는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업혁명이. 자, 연금술의 발달로 합금이 만들어지고 제련기술이 발달하니까 철로 쟁기를 만듭니다. 농기구를 만듭니다. 농기구. 초창기 금속들은 무기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철이 많아지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입니다. 삼국시대 때 기원전 4세기 5세기 하니까 고구려백제 신라 막 만들어지고 이럴 때입니다. 만들어지고 한 200년 300년 지났겠네요. 자, 쟁기가 개발되고 소, 말을 이용해서 농업을 지으니까 어떻게? 농업 생산량이 확 늘어납니다. 농업 생산량이. 그리고 이제 9세기, 10세기, 11세기 되면서 바이킹이 침략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학 지도 이렇게 3년 주기로 경제학 3포식 농업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춘경지 봄에 밀 심어서 거두고 추경지 가을에 귀리콩 보리 심어갖고 거두고 그 다음에 농사 좀 많이 짓으면 휴경지 이 땅은 지치으니까 이제 한 해는 거름만 주고 풀 섞어 놓고 해갖고 쉬어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산을 하고 쟁기나 이런 것들 농기구의 발달로 농업이 발달합니다. 생산량이 많아지지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건강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한 사람이 농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업을 하게 됩니다. 노동의 분화. 분업을 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높아지지요.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가. 이게 이제 중세, 후반기,
900년, 800년, 900년, 900년대, 1000년대 요 시기에 이렇게 발달됩니다. 그럼 중세 전반기 한 400년부터 900년, 1000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암흑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후운족이 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되면서 생존에 급급했고, 이제 후운족이 망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몽고가 다시 밀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이 이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문화를 생각하고 기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후반기에 이슬람 문화가 다시 유입됩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때 중세 초반에 이슬람 과학자들은 나라별로 다 쪼개졌으니까 그리스 로마 때 갖고 자체적으로 발달시킨다 그랬습니다. 사라센 제국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발달시킨 것들이 다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유럽인들이 무슬림 근거지를 공격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영국의 리처드 뭐 대왕 해샀고, 그다음에 그 아더 왕 해샀고, 그다음 전부 다 십자군 전쟁을 바탕으로 난리를 치는 역사인데, 그 유럽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거의 8회, 9회, 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8번에서 10번 정도 원정을 갑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중세 전반기에 발달된 그리스 무슬림의 과학들을 다시 유럽으로 갖고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종이로 적어있던 지식들을 다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미 종이도 전달되고, 이렇게 아시아에 중국에서 넘어 들어온 학문들도 다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당시 유럽에서 저거는 로마 시대 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는 한참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것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딱 넘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럽의 학자들이 와, 이게 무슨 지적 포만감이냐 이래갖고 배우러 들어옵니다. 톨레도는 그리스하고 터키 뭐 그 정도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 뭐 학교 쪽으로 막 들어옵니다. 학교 쪽으로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원래 그리스 로마의 과학이 이슬람으로 갔다가 이슬람에서 중국 거 받고 저거 생활시식 넣고 하고 더 키운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역수입이 일어났다라는 거. 중세 후반기에 800년, 900년, 1000년 이렇게 뭐 1100년 이렇게 가면서 그 십자군 전쟁이 10세기, 11세기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1000년을 중심으로 900년부터 1100년 정도 사이까지 하여튼 그때 다시 이슬람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오네요. 9번의 전쟁에서 대부분 문화적으로 우수한 이슬람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 하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적 기술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터키 중동에 대한 그 뭐랄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일본 싫어하듯이 유럽은 터키나 중동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의 침략으로 동쪽 중국도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몸속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유럽 사람들이 미국하고 세세하고 미국도 유럽 민족이니까 중동
그다음에 중국하고 치고받고 하는 것들도 뭐 조금 뭐 약간의 한 1, 2% 정도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망구쌤 내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데 계속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혹시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00 스파르타하고 저 중동하고 싸우는데 중동에는 온갖 희한한 무기 다 들고 오고 뭐 코끼리 타고 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드라큘라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몽고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랑이 온다, 뭐 뚝, 뭐 이런 것들이 유럽 쪽에 가면 터키 온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랜드 가면은 니 계속 울면은 터키니 쳐들어온다, 이 터키가 잡으러 간다,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 정도로 이 당시의 트라우마가 아주 강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다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유럽,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아시아의 통로가 이어집니다. 통로가 이어지는데 육로로 가니까 중동, 터키, 이쪽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교역하면서 세금 받아 묻고 부를 창출하고 지나가지는 못하니까 어떤 반작용이 생기느냐. 바다로 아시아에 가는 항로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하니까 15세기, 16세기 가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 해갖고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 해양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해양 시대가. 그러니까 중세 후반에 그러니까 근대 와가지고 스페인이 세계를 침략하고 그 스페인의 무저감대를 깨고 영국이 그 다음 바톤 따받고 세계를 침략하고 그걸 본받아갖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해갖고 전부 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식민지 지켜갖고 제국주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망하고 중동이 강해지면서 육로를 막아놓으니까 바다를 개척하게 되고 바다를 개척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부가 더 세지고 더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 결과 다시 중동하고 아시아를 박살내고 이런 형태로 인간관계가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때 발달된 중세 전반기에 유럽의 과학은 깔아앉아 있었는데 그 이슬람의 과학 문명은 계속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꾸로 들어옵니다. 거꾸로 들어와갖고 한 10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것들이 중세 유럽에서 붐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번역사업, 그리스 로마 지식이 이슬람 학자들에 서 아랍어로 명됐고 다시 수입되면서 그때는 이제 라틴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이런 쪽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실용적인 지식도 없고 이미 실용적 지식이 이슬람이 훨씬 더 발달해 있으니까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점성술, 연금술, 천문학, 그 다음에 자연철학 이런 것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역으로 번역돼 들어옵니다. 자, 번역돼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평가합니다. 와, 우리 옛날 이 중동 쪽이 아니고 이슬람 쪽이 아니고 우리 쪽에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이슬람 학자에서 보관됐던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다시 넘어들면서 자연철학이 다시 붕 뜨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으로 전부 다 전 유럽이 통일이 됩니다. 이번 신화,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이용했다. 이건 이번 신화, 이번 루시드는 셈이 알기로는 이 양반들은 이슬람 학자들입니다. 이슬람 학자. 이슬람. 그리스 로마어를 이슬람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번역과 주석 달기. 그러니까 이슬람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중세 유럽 및 이슬람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확대됐다. 한 400~500년, 500~600년 동안 과학문명이 쭉 죽어 있다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세 유럽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방 뛰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위 국가마다 이제 경제를 일으키면서 국가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웬만큼 먹고 살만해졌어요. 십자군 전쟁에 좀 낭패를 보기도 했지만, 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대학을 만듭니다. 통치 철학. 아, 우리도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1088년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1109년 프랑스 파리 대학, 1167년 옥스퍼드, 1207년 케임브리지 해갖고 1500년대까지 유럽 전역에 약 80개의 대학이 생깁니다. 아주 오래된 대학이지요. 자, 이런 대학이 어떤 의미냐? 이 대학은 지금처럼 교수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고 이런 그런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스터디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나 이런 사회에서 돈 대주고 반미 주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무세이온처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조합, 노동조합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당 소속의 학교와 유능한 교사, 성당의 학교에 유능한 교사와 학생들이 문답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던 게 대학입니다. 라틴어 유니베리타스, 이거 아이비리그 대학들 가면 전부 다 이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 글자 적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법적 자치, 특권 공동체. 너거는 미 주고 재아 주고 다 할 테니까 학문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유니베리타스가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조합. 공동체는 뜻이에요. 공동체. 학문 공동체, 운명 공동체, 나중에 가면 이론 공동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중세 후반기에 와갖고 농업의 발달로 국가의 경제가 쌓이니까,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새로운 몰랐던, 까먹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식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거 연구하고 대폭적으로 밀어주면서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탐구하는 탐구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독립할 때까지 교회에서, 그다음에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의 교황청 계속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다 배우고 나면은 나눠집니다. 전공 나눠지듯이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해갖고 사제를 키워내고 변호사를 키워내고 의사를 키워내고, 그 다음에 기본인 교양학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물불, 바람, 흙, 이데아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파워가 있었던 학부는 어디겠습니까? 신학부겠죠. 신학부. 이때에도 교황이 계속 각국의 황제 위의 교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신학부에서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자연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자연은 전부 다 신이 만든 건데 자연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좀 안 맞거든. 그래서 한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강의 금지령을 내립니다. 강의 금지령을 내면서 신학부 교수들하고 교양학부 교수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자연을 관찰해서 찾는 진리인데 왜 이거 못하게 하느냐. 그 신의 말씀에 어긋난다. 라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못하게 막았더니만 과학이 더 발전합니다. 자, 못하게 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상상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물불, 바람, 그 다음에 뭐 따스함, 차가움, 뭐 습함, 건조함, 이런 거 갖고 이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신의 뜻하고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신의 뜻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고 막았더니만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신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교양학부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이 더 강렬해지고 발전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 이거 스콜라 철학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고, 기독교 철학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철학. 기독교 철학. 새로 얻은 지식과 기존 기독교의 교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말 뜻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자연철학부에서, 과학에서, 천문학에서, 화학에서, 의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면은 그걸 기독교 교리하고 접목을 시키는 학문입니다. 기독교적 해석을 하는 게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스콜라 철학의 그 권위자입니다. 이제 과학 지식이 신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하고 과학도 장려했습니다. 아, 이런 거 찾아냈는데요, 사제님. 그래, 그게 신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구나. 아, 신이 그 포도를 만드신 이유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기독교 세계관에 접목시켜갖고 배제했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왔고, 아리스토텔레스 거 갖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관찰해가지고 뭘 찾아내면은 그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스콜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스콜라 철학. 그래서 자연과학과 신학이 더불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 그때 관련돼 가지고 이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신의 뜻이다. 이런 것들의 합리성을 부여하는 그런 철학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게 얼만큼 그 유럽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스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인 말할 때 스콜라란 말 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장학금 할 때 스칼러십 하지요. 그게 전부 다 이 스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로스 테스트. 이 양반은 뭐냐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보다 더 실험과 관찰을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과학자이면서 자연철학의 대가 로저 베이컨, 귀납법의 대가. 귀납법은 로저 베이컨을 얘기합니다. 연역법 하면은 데카르트를 얘기하고. 그동안 쭉 해갖고 왔던 그런 연역법 과학, 귀납법적 과학, 이런 것들을 정리한 사람이 귀납법은 베이컨, 연역법은 프랑스의 데카르트, 이렇게 나눕니다. 나중에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로저 베이컨이 이 사람 제자입니다. 과거의 권위를 숭배하고 그걸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결론을 끄집어내야 된다. 관찰과 실험을 동반해서 이거 회의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맞을까? 저게 참일까? 내 방법이 옳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아, 이거 옳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옳을까? 그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관찰하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의 대가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양반은
뭐 문과 쪽에서는 철학자로 귀납법이 철학자로 나오는데 연금술도 엄청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천문학, 수학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그 베이컨이 또 어떻게 설명해 주나? 베이컨이 썼던 책들 제목을 쌤이 몇 개 불러줄게요. 자연 철학의 일반 원리, 수학의 일반 원리, 철학 개론 이런 것들. 그럼 요것만 보면 이게 전부 다 백과사전식이다. 백과사전식.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철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엄청난 과학자라는 거 적어도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천문학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서 베이컨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관찰과 실험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세기 이후의 유럽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사병, 기근, 그래갖고 마녀 사냥이 일어납니다. 왜 마녀가 이럴까요? 이게 기독교적, 종교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람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의 급속한 붕괴. 그러면 과학이 처지겠지요. 네. 그래서 1500년대 과학이 처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이제 과학이 발전합니다. 개인 주도로. 돈 있는 귀족이 공부하고 귀족이 대학에 기부금 내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4세기에 이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기근, 흑사병으로 뭐 거의 인구가 3분의 2가 날아갔으니까 학문에 대해서 신경 쓸 시기는 아니었겠지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자, 그러면 마녀사냥의 현대적 의미 한번 볼까요?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의 산물. 전체주의가 뭔지 알겠지요? 이겁니다. 히틀러의 나치 우생학. 독일이 최고야. 일본이 대동아 공영. 여러분 대동아 전쟁,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 전체주의의 용어입니다. 그건 나쁜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이다. 미국의 KKK와 메카시즘, 공산주의는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우리나라 기독교 일부는 뭐 반공하면서 공산정 까딱하면 뻑하면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하는 이런 메카시즘 이런 것들이 마녀 사냥입니다. 소련과 아프리카의 인종학살 요 근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인터넷 속 집단의 개인 무차별 공격, 인격살인, 악플 이런 것들. 집단이 절대적인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 대해 행하는 무차별한 탄압행위 이런 것들이 현대적 의미의 마녀사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를 때 중세 때 신의 이름으로 저 마녀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들이 과학 문명이 이성의 발달한 현대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타사지로 삼고 조금은 우리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